안녕하세요. 산문술 강사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산문술 비대면 개강 매뉴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산문술 대표 강사 심원입니다. 저희가 산문술이 비대면으로 정규반을 개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은 참 초유의 일 아닙니까? 예, 제 강사 인생 15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입니다. 네, 좀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논술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지금 논술을 꼭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저번 설명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술 전형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능으로 2.7명을 뽑을 때 논술이 1명 뽑는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 한 과목의 비중보다 논술 한 과목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고요. 뭐 수능 최저 이런 거 반영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논술 전형은 자기가 정시에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서 조금 힘든 학생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논술 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논술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라는 걱정이 학부모님들 사이에 되게 많고 학생들도 사실 그렇죠. 논술이라는 거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이걸 갑자기 온라인으로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어떻게 들어? 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통합학 시스템을 구성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개강 자체가 비대면으로 되면서 저희가 준비해왔던 그 온라인 시스템 요게 이제 조금 더 빛을 빨리 발하게 됐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중요한 문제들 저희는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구나. 네,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예, 이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논술이라는 거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건가? 네. 강의만 듣고 그런 애들이 잘 쓸 수 있을까? 원래 강의만 듣고 잘 쓸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없다고 네, 저희가 원래는 없었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논술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비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받아들이면 네. 이것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잖아요. 관리 문제죠. 그렇죠. 과연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애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화면 들여다보고 자는지 공부하는지 채팅하는지 게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4시간 동안 들어가 있다가 약간 졸린 눈으로 나와. 그 이제 걱정이 너무너무 큰 거죠. 사실 제 걱정은 이거예요. 애들이 막 지친 몸으로 나올까? 왜냐하면 저희 수업 4시간이 학생 관리뿐만 아니라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 관리가 강한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강한 걸로 사실 유명한 학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관리를 돌이켜보면 학생들에게 뭔가 할 것들을 끊임없이 마련을 하고 네. 그걸 선생님이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과정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티칭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입장보다는 그것과 함께 학생이 어떻게 자기식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코칭하는 네. 그 두 가지 역할을 항상 함께 왔고 이 온라인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일방적인 티칭보다는 코칭, 즉 학생을 관리하고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학생에 맞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 방식을 이제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관리 시스템이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학부모님들의 두 가지 우려라는 게 우리 애가 개별적으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게끔 논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대답은 대면 수업보다 더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설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더 효과적인가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님들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믿지는 않으시겠죠. 하나씩 설명드려야죠. 힌트를 드리자면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 그렇죠. 학생들이 다른 곳에다가 한눈을 팔 시간이 없는 수업. 그렇죠.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렇죠. 참여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써보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논술 수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죠. 학생들이 붙지 못하는 이유는 글을 쓰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논술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가서 네. 이제 모의고사를 받고 네. 글을 쓰죠. 글을 쓰죠. 한두 시간 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해설 수업을 듣게 듣죠.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뭐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기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즉,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논술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단계 밖에 안 되나? 물론 이 생각할 수도 안에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설명하면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5단계로 되어 있고요. 1번 단계와 5번 단계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번 단계와 5번 단계도 강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핵심은 이제 2, 3, 4번 단계인데 요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준비죠. 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있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과제 올려야 됩니다. 과제를 먼저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미리 전날 이제 모든 자료를 받게 되니까 네. 학생들이 수업 참여하기 위한 것들을 다 잘 챙겨서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겠네요. 이제 학교 가려면 교과서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죠. 전날 준비를 해놓고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줌 클래스에 접속을 하면 이제 실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네. 실제 수업이 시작되면 일단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걸 충분히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가? 근데 복습 어떻게 확인할까요? 했는지? 애들한테 했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이제 시작되는데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채팅창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답을 하고 어떤 답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애들이 복습 상태가 안 좋다. 누구누구는 지금 잘 안 하고 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한 주 동안 자기가 쓴 답안이나 네. 학습 내용을 복습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게. 그것들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애들 복습 상태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복습 상태를 보고 지난주에 썼던 답안들 학생 답안이 꽤 많겠죠. 그럼 그 답안 중에서 굉장히 좋은 답안 혹은 문제적 답안. 그래서 뭔가 네. 다 같이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답안. 이 답안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안 좋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 복습도 되면서 자기가 썼던 답안하고 비교도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또 문제를 풀어야 되죠.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문제풀이에 필요한 원리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논술 다시 공부할 준비가 되었어. 모의고사 한번 그렇죠. 제대로 풀어보자. 네. 이게 이제 수업의 첫 단계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문제풀이 단계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기본이죠. 이제 모든 학생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부모님들 좀 걱정하는 포인트예요. 네. 선생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혼자 글을 쓰고 있는 시간 네. 동안 아이들이 딴짓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네. 이 시간을 애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메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학생들이 항상 카메라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모의고사 시간에는 쓰고 있는 모습이 항상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학원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나갈게요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시간에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따로 학생을 소회의실이라든지 네.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불러내서 네. 아이들 복습 상태도 점검하고 네. 또 지난 시간에 썼던 글에 대한 개별적인 첨삭도 네. 있고 또 입시 상황과 관련된 면담도 이 시간에 네. 진행을 하죠. 뭐 수업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부족하면 또 줌으로 다시 뭐 세션을 잡아서 면담을 하거나 그렇죠. 또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 면담도 네. 회의를 학생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네. 계획을 잡고 실시하게 되죠. 지금 단계까지 학부모님들이 아셨겠지만 어떤 단계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든 시간.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답안을 쓰겠죠. 그럼 답안을 이제 올립니다. 음. 앞에다가 수업 중에 올리는 거예요. 찍어서. 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썼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담은 짧은 동영상들을 아이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덧붙고 네. 이런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오늘 풀어야 할 문제가 비교 유형이다. 그럼 비교 유형에 관련된 뭐 10분짜리 짧은 엑기스를 담은 해설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선생님은 얘들이 잘 봤는지 또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글을 이제 보면서 고쳐쓰기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논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강사에게 자기가 쓴 글을 언제 보여줍니까? 뭐 이제 첨삭 대면 첨삭 네. 시간에 그때 그렇죠. 잠깐 보여주고 말게 그때 되죠. 잠깐 보여주고 말죠.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직접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렇죠. 그걸 다 같이 나누면서 수업 시간 안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을 다 고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쓴 첫 번째 문장 고쳐서 다시 올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올리겠죠. 네. 이건 현 강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은 네. 마치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 쓰는 것처럼 그렇죠. 선생님이 낸 짧은 퀴즈에 대해서 답하는 문장들, 네. 짧은 답변들, 글들을 계속 올리게 되고 이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글, 조금 더 좋은 표현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글을 계속 쓰고 선생님은 계속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오프라인 수업보다 현강 수업이 글쓰기 수업, 논술 수업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즉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주중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과제를 내주고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는 접점을 늘려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현강에서 하려면 학생한테 나와서 칠판에 써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 고3 수험생들한테 앞에 칠판에 나와서 문제 풀어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PC에서 자기가 쓴 문장을 그냥 쳐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강사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이 쓴 글은 강사만 보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글을 쓰고 안 되면 다시 쓰세요. 다시 쓰세요. 다시 고치세요. 모든 학생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야 이거를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 이걸 도입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게 사실 온라인 수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경험을 이제 4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된다. 피드백을 받는 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좀 지칠 거다. 약간 지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집중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저 뒤에 가서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 얼굴이 다 줌 화면에 네. 떠 있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나가고 있는 과정이 4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다 뭔가 써서 올리는데 자기만 안 쓴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답안을 공통 첨삭 하는 걸로 수업이 끝납니다.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논술학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많죠, 되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 이제 논술 수업 4시간 끝났죠. 남은 6일 있죠. 그럼 6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제 수업 때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 산론술에서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할 분량으로 나눠서 숙제를 내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다시 쓰기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쓰기 있죠. 다시 쓰기는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업은 과제는 아니고 이제 개인별 워크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별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따로 나가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 연습 문제들, 대학별 문제들에도 다 동영상 해설이 같이 제공되죠. 그렇죠. 무료로 그것도.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봐야 될 동영상도 있고 과제도 해야 되고 과제하면 과제에 대한 해설 동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부담되는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수업을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은 딱 와서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10시간, 20시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일주일 동안 뭘 더 하고 싶은데 뭘 더 할 걸 줘야죠, 그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수업이 너무 과제가 너무 많아서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상황을 듣고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권장하지는 않죠. 이런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꽉 짜여져 있는 복습과 과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학습 매일매일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에 이제 매뉴얼로 제공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존의 산론술 시스템이 주장하고 있었던 학생과의 접점을 늘리자, 네. 피드백을 강화시키고 상호작용을 늘리자라는 게 네. 이번 비대면 수업 강의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네. 오히려 훨씬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 학생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한다, 꼼꼼하게.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될까?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잘 케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대면 수업에서도 단 한 명도 들러리 세우지 않는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 너무 좋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전체를 설계하는 수업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강사가 개입하고 있는 그런 수업? 그러니까 이건 학생의 의지만 있으면 잘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들어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같은 걸 반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습관을 들이고 이거 익숙해지면 이제 글쓰기, 논술 공부의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그렇죠. 되고 학습 관리가 되는 학생이 되는 네.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산논술 비대면 수업 개강 매뉴얼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